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도 7일 연속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증시도 한 주간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주간 단위 상승률 보자면은 뭐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네, 뭐 지수 자체에 대한 예측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이제 보급형 전문가들 그리고 또 이제 경력은 굉장히 많은데 겸손하시네요. 경력은 되게 많은데 이제 예전에 뭐 어떤 10년, 20년 주식한 사람들 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라떼라고 해서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 시작하는 사람들 꼰대 일명 꼰대라고 하는데 이제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굉장히 좀 뭔가 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는 오히려 예전에 경험했던 부분들이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들이 나옵니다. 이제 뭐 떨어지는 것들은 아주 잘 맞추겠는데 떨어지는 건 일드 커브 인버전부터 시작해서 실적 추정치 하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부터 시작해서. 근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정책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되지 않았다는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뭐 요즘 들어서 계속 생각되는 것들은 이게 경제학이라는 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수학이랑 이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게 왜 이과에 안 있고 문과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정치, 역사, 철학 이런 부분들이 결합돼서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이과에다 안 집어넣고 대부분 다 수학인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큰 추세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해야 합니다. 대선이 완료가 되게 되면 추가 부양책, 사실은 부양책이란 말이 페드에서도 해도 부양책이고 정부에서 해도 부양책인데 실제로 부양책이다라고 하는 말이 금융시장, 그거는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 부양책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 경제에 돈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뜯어다가 혹은 뭐 법인세를 낮춰다가 국민 경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부양책이라고 보는 게 맞고 이 뭐 페드가 하는 것들은 완화 정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게 주식을 끌어올릴지 아니면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주식시장을 폭락하게 만들지는 모르는데 그동안 10년 동안에는 좋게 해왔다라는 거고 1970년대 이후에 버려진 정책입니다. 뭐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돈을 직접적으로 경제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몇 년 후에 되돌아오는 에코와 같은 것이 뭐냐면 인플레라고 하는 거, 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 경제를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국민 경제는 제자리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거 좋은 정책 아니니까 포기해버리자라고 하는 거고 그게 30-40년 전에는 대공황이 나오면서 유효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끌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케인즈의 이론을 갖다 미국에서 경제적 실험을 했고 그게 성공을 하니까 그 정책들을 수십 년간 하다가 폐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미국에서 다시 쓰겠다라는 건 팬데믹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10년 동안 돈 풀었는데 자산 가격만 상승하고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다 직접 돈을 주자라고 하는 거를 다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주식시장을 끌어올려왔던 로직하고 전환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주식시장을 끌어올려서 주가지수를 끌어올릴 거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하고 언택트 관련된 주식이 끌어올려지면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걸 보고 전문가들이 3분기 실적 나올 쯤에 대해서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상향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좋아지는데 21년, 22년 정도로 가게 되면서 21년 2분기 이상으로 가게 되면서 성장률 자체를 높게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차트 하나를 가져왔는데 2020년간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지금 뭐 여기 보시면 2020년 2분기죠. 저희 뭐면서 팬데믹 나오면서 쭉 부러졌다가 21년부터 지금 뭐 3분기, 4분기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1분기, 2분기로 넘어가면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이번에 조 바이든이 정권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2자릿수 이상으로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 바이든이 이길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과 관련된 수혜주가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지금 플러그
수소 에너지 관련된 기업입니다. 니콜라는 주가가 이제 빠졌는데 현대자동차한테 밀리고 걔들 자동차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애들이 이거 되는 거 뭐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사기다라고 하면서 공매도가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소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세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월스트리트에서는 조 바이든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베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조 바이든이 정권을 잡게 되면 하겠다라는 공약을 냈는데 세금 21%, 법인세 21%인데 그 30%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와는 정반대죠. 그거 빼다가 도로도 깔고 국민들한테 좀 뭐 보조금도 지급하고 실업급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보건, 그다음에 학교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9% 정도의 평균적으로 법인세로 인해서 이익 추정치가 감소할 거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의 예상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라.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상당히 안 맞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시중 유동성이 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갑자기 뭐 떨어질 거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박스권 12,000선에서 10,000선 사이의 어떤 그 흐름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법인세 인상, 그 다음에 대기업이죠. 대기업 중에서 글로벌 대기업이라 볼 수 있는 독과점 기업들에 대해서 크롬, 구글에 보면 크롬이라는 그 메신저,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디지털 사업부, 광고 사업부 찢어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면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을 해야 되는데 그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기업들을 분사를 시켜가지고 조그만 기업들로 쪼갤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로 말하면 재벌 해체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걸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고 봐야 아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센티멘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원이든 대통령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죠.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금융시장 면으로만 본다고 하면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할 때 핵심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면 강세 지역, 통화 강세 지역입니다. 원화가 강세되면 한국으로 돈을 싸들고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자산들을 사야 되는 거고 엔화가 강세면 일본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달러가 강세면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은 들어올려진다라고 하는 건 뭔가 빈틈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라는 것이 전문가들, 그루들의 의견이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서 될 것 같고요. 급락 가능성은 없다. 박스권 상단 확인하고 밑에서 바닥에서 잡아서 올라가는 흐름들 이번 주는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참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지난주뿐만 아니라 그 전주부터 상당히 좋아서 7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주가의 수준이 전고점까지 와 있어요. 코스피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8월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연고점 2,450선까지도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기업이 컨센서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려요. 유동성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앞서서 환율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강세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추가 강세 나타난다면 전고점 뚫을 것으로 기분 좋게 예상을 해봐도 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서학개미라고 하면서 네. 뭐 환전해갖고 미국에다 쏘는 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환율 빠지는데 거기 가서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하자라고 하는 건데 해외 업체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을 봐야 됩니다. 이거 뭐 한국 성장성도 옛날 같지 않고 노동력도 앞으로 인구 절벽 나오면서 25년부에는 부러지게 돼 있고 뭐 대기업들 말고는 추가적인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글로벌 1등 업체들, 현대차 이런 부분에서 혁신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배팅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섹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지수가 부러지기에는 조금 뭐 어떤 부분에서 유동성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그 증시 주변 자금 동향 자체가 그렇게 좀 뭐 우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 네. 또 특히 공매도 같은 게 없습니다. 이게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컨셉으로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밸류가 나오는 종목들이 다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신용잔고 관련된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고점을 만들 때 요 부분에서 고점 만들고 빠지다가 지난주에 반등을 했습니다. 네. 장 올라가니까 따라 붙은 거죠, 이제. 그런데 이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지 빠질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고객 예탁금 관련된 것도 예전에 60조 넘어가면서 이거 100조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다시 50조 언더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되려고 한다면 유동성 문제가 개선돼야 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은행 대출, 신용 대출 이거 자꾸 부채 끌어다가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자꾸 과열을 일으키니까 그거 잠궈라라고 하면서 은행들이 일괄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섹터와 종목들을 제대로 선정하지 않으면 지수 자체를 상승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흐름만 좀 잘 보시면 주가는 조금 뭐 그렇게 크게 예상을 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긍정적일 것으로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소개해 주신 종목들 최근에 긍정적인 양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달에 언급해 주신 신재생에너지, 한화솔루션, 신성ENG 뭐 36%, 59% 상당히 크게 올랐고 9월 21일에 언급해 주신 현대오토에버도 지금 14% 넘는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친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추가 상승 가능하겠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찰실한 매물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네, 이런 것들 많이 오른 것들은 팔아주는 게 아마 깔끔할 겁니다. 그래요? 12월 때 되면서 대주주 이슈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11월에 가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돼서 그냥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정권이 바뀐다거나 혹은 큰 맘 먹지 않고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총리가 조금 부분에서 내가 고집을 좀 꺾을게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로 들어갔고 그 부분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하는 제도거든요. 본 적도 없고 글로벌 어디에도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뭐 3억이다 5억이다 이런 걸 가지고 나서 대주주다. 뭐 지분율을 퍼센트를 가지고 요 정도 갖고 있으면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갖고 있다가 올라버리게 되면 팔아버려야 되는 거죠. 1년마다 그걸 끊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을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예,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은 조 바이든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멜트업이 된다고 하죠. 그냥 위쪽으로 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추진해온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자리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유럽도 하겠다고 했고 중국도 하겠다라고 했고 일본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일 큰 미국에서 떡 버티고 우리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석유 관련된 부분을 계속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부분은 한화솔루션은 뭐 어쨌든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풍력도 어떻게 보면은 풍력 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소음 때문에 산 위에 설치를 한다거나 바닥에 설치를 해서 케이블로 끌어다가 혹은 수소를 전기 분해를 해서 그놈을 싣고 와서 가정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화력발전소를 짓는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지붕 위에 얹어버리거나 어떤 조그만 면적들만 있어도 각각 가정들이 바로 만들어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괜찮은 거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태양광 관련된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1등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은 그냥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르는 거 이렇게 바르는 건데 근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5cm 가로 세로 5cm 이상의 넓은 면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갑옷 아시죠? 뭐 이렇게 장군들 입고 다니는 갑옷처럼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1, 2년 안에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면적만 대면적으로 만들면 오케이 이거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생산 단가 낮고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빠지면 올리고 하는 흐름들을 만들면서 조 바이든이 바뀌고 나면 어떤 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반도체나 이런 것들 4분기에 주가 빠지고 뭐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을 잘 냈기 때문에 하이닉스 이제 실적 나오고 혹시 그런 악재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좀 사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삼성 SDS나 이마트,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것들은 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고 주가도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좀 신경 쓰기 싫고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쪽에다 돈을 좀 넣어 보시는 것도 연말 대비해서는 괜찮은 전략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 매수의 관점에서 나서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 제가 여기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캐터필러 주가입니다. 캐터필러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로 보면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현대 건설기계 같이 포크레인 만들고 하는 그런 중장비 기업입니다. 글로벌 1등 업체인데 야 주가가 이렇게 세게 달리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재정정책을 2.4조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 주별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하원이라고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타다가 자기 지역구에다 도로 깔고 태양광 설치하고 학교 좀 마련해줘야 표가 또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그쪽으로 더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러면서 하원이 민주당, 그러면서 상원도 들어가고 대통령까지 민주당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 대규모 어떤 인프라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가 자기도 공언을 했습니다. 나도 대통령 또 한 번 하면 그것까지 한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된 주식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거기에 줄을 대고 있는 기업이 진성TC, DY파워입니다. 진성TC는 수소차 관련된 걸로도 엮였기 때문에 주가가 좀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DY파워는 지금 저평가 매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도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에서 땡겨준다고 한다면 유압장치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성 델타테크, LG 쪽이 지금 핵심입니다. LG가 이제 모터도 잘 만들고 배터리도 잘 만드는데 모빌리티 부분에서 제휴를 맡는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분사한 어떤 배터리 사업부에다가 제너럴모터스, 폭스바겐이라든가 테슬라가 거기다 지분 태워버리면서 니네 것 좀 갖다 쓸게라고 하면서 모터도 같이 갖다 제보하면 그 밑에 있는 부품업체들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그린 관련된 부분에 어떤 정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솔 관련된 그 기업들도 좀 두 개를 보시고요. 후성이라든가 한솔 홈데코 같은 기업들 이렇게 좀 잘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큰 문제 없이 이번 주도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